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의 김신현 교수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1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캠퍼스에 오지 못하고 보낸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빨리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도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를 맡은 김신현이고요. 오늘 생명화학공학과가 얼마나 매력적인 학과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학공학이 어떤 학과이냐, 어떤 학문이냐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화학이라는 단어와 공학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학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쉽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기술을 모두 접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화학공학은 화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학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화학은 화학공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린시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는 화학 못지않게 물리학, 수학, 생명, 공학 기술이 모두 상당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공학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학공학도를 다른 말로 유니버설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넓은 범위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학인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면 이 케미컬 엔지니어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산업의 의사라고 많이 또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넓은 범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 전화기의 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산업계에서 화학공학도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단 안전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학공학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화학공학도들이 굉장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화학공학자의 손을 거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화학공학도들이 공헌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를 뽑은 것이 여기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생활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화학공학도들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약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 MIT의 첫 번째 화학공학 교과과정이 설립됐습니다. 4년제의. 그 당시에 코스 10이라고 불렀던 교과과정이 처음으로 130년 전에 설립이 됐고, 그 약 20년 뒤에 미국 화학공학회 ARCHE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이 화학공학으로서의 어떤 독창성을, 차별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후 약 10년 뒤에 그런 차별화가 되었는데, 그 차별화는 이 단위 조작, 유닛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위 조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그 교과 과정의 차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 조작이 무엇이냐? 이 단위 조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단위 공정들이 결국에는 모든 공정마다 별도의 새로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단위 공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단위 공정들의 조합으로 전체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위 공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단위 조작의 조합을 통해서 유의미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조작은 다양한 실제 공정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화학공학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단위 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화학공학에 남아있고, 아마 앞으로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조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산업계에서 필요한 이 어떤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의 기초학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학공학은 유의미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생성물,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초기의 반응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반응물을 생성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공정은 유닛 오퍼레이션의 조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공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실 기초학문들이 포함되어 될 텐데, 기본적으로 화학공정, 화학반응공학, 기본적으로 이 공정에는 화학 반응이 있는 공정도 있고 없는 공정도 있겠지만, 이 화학 반응공학을 통해서는 반응이 있는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키네틱스를 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력학은 평형 상태를 다루는 학문으로 특정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평형 상태가 어떤 지점이 될 것이냐에 대한 학문이고, 이 연력학과 반응공학을 합치게 되면 평형 상태와 그 평형 상태로 도달하는 키네틱스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유체역학, 그 다음 물질 전달 및 열 전달. 유체역학과 열 전달, 물질 전달을 통틀어서 전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달 현상 역시 이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네틱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리공정. 이 세퍼레이션은 이 또 화학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닛 오퍼레이션이고, 하위에 굉장히 다양한 추가적인 그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 존재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전환하는 이 공정을 모델링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적인 이해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화학공학의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반응물을 생성물로 경제적으로 또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문들을 잘 공부하게 되면, 습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에서는 대부분 이 화학공학도들을 찾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그룹들, 기업들은 일부 예에 불과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화학공학도를 채용하고 그리고 화학공학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는 이러한 우리 화학공학의 역사적인 흐름에 바탕을 두고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 들어온 우수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화학공학이 중심이 되는 기반 학문들, 그렇다고 하면 물리와 화학,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와 이코노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과 지식의 어드밴스먼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또 산업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과의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인 우수한 화학공학도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본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학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교과목들은 필수 과목이고, 이 우측에 나와 있는 파란색 교과목들은 선택 과목인데, 필수 과목은 중요하고 선택 과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사실은 굉장히 화학공학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생명화학공학 개론, 공업유기화학, 생화공 해석, 그 다음에 연력학, 디자인 프로젝트, 실험, 이런 과목들을 필수 교과목으로 두고 있고요.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화학공학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공학, 유치역학, 고분자공학, 생화공 수치 계산법, 생물화학공학, 열과 분자의 이동, 이러한 과목들은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으로 학과에서 추천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고과목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화학공학 시스템을 이해할 텐데, 특히 이 다중 스케일 화학공학 시스템의 이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랭스 스케일, 길이 스케일과 시간 스케일에서 매우 작고 짧은 타임 스케일에서부터 매우 거대하고 긴 타임 스케일을 요구하는 시스템까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작고 빠른 스케일은 이제 몰레큘러 스케일이나 그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브 아토믹 스케일까지도 존재할 수 있겠고, 그 후에 몰레큘러 스케일에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랩 스케일에서 현장의 공장 스케일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랭스와 타임 스케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작은 스케일에서의 연구가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의미한 프로덕트를 우리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다중 스케일 화학공학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저희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화학공학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AI를 하나의 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래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AI에 대한 붐이 일면서 많은 이 신입생들이, 이 새내기들이 전산학부나 전자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AI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당연히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학부 및 대학원 커리큘럼에 이 AI 관련 교과목들을 상당히 많이 이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공학에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이 AI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자체는 사실 여전히 물론 디벨롭 돼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 AI 자체를 디벨롭하는 것은 소수의 매우 영특하고 스마트한 소수의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할 일은 개발된 AI를 활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결국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의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지 AI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이 AI를 이용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AI에 대한 입문 클래스나 혹은 이제 응용에 대한 클래스들도 여러 과목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과가 일단 화학공학과 화학과일 겁니다. 생명화학공학과와 화학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우선 화학과는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눈이 이 아래쪽으로 먼저 간다. 난 이게 좋다. 그럼 화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난 이거 더하기 이것도 좀 괜찮다. 좀 수학적인 부분도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생명화학공학과를 선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화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두 학과는 사실 그 이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버랩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많이 다릅니다. 크게 많이 다르고, 이 생명화학공학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이 하나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지 화학이 화학공학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물리공정 및 화학공정이 모두 종합적으로 중요하고, 그러한 공정에 있어서는 사실 수학적인 모델링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에 대한 화학 반응에 대한 펀더멘탈한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화학과를 추천드리고, 화학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제품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라면 화학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화학공학과 여타 다른 공학이 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화학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강조하고 싶은데, 화학공학은 공학 중에 유일하게 화학을 이해하는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있겠지만 케미컬 엔지니어만이 유일하게 케미스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이고, 다른 엔지니어들은 화학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화학은 폭발하는 거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기가 쉬운데, 유일하게 엔지니어 중에서 케미스트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케미컬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케미스트리에 관심이 있고 더하기 어떤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다라면 생명화학공학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명화학공학과를 갈 것이냐 생명과학과를 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화학공학 내지는 생명화학공학은 유의미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이 생명공학을 하지만 기본적인 이 백그라운드는 화학공학으로 출발하는 생명공학인 것이죠. 그 유의미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포를 들여다보더라도 화학공학도들은
예를 들면 이 세포를 어떻게 잘 조작해서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게 생산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관점으로 생명공학을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과의 이상혁 교수님께서 했던 연구인데 이콜라이의 대사회로를 잘 조작해서 휘발유 게솔린 성분을 이 세포가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세포 자체에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세포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카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awesome 뭐 이렇게 생각된다거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저에 있는 펀더멘탈한 피노미너 자체가 굉장히 관심 있다. 그렇다면 생명과학과를 추천드리고 이 세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다면 생명화학공학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생명화학공학자들의 그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컸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향후 50년에 인류가 당면한 10가지 이 프로블럼들이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1번 에너지, 뭐 누구나 공감할 것이죠. 2번 워터, 3번 푸드, 4번 environment. 최소한 이 4개는 에너지, 워터, 푸드, environment 이 4개는 사실 케미컬 엔지니어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케미컬 엔지니어가 앞으로의 미래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큰 4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나머지 6개도 이 케미컬 엔지니어가 굉장히 공헌을 하겠지만 에너지, 워터, 푸드, 엔바이러먼트는 이 화학공학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화학공학도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변해가는 이 산업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전화기의 화는 뭐 꾸준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고 기는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화는 분명히 최소 50년 이상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정년 퇴임하고 노년을 보낼 때까지는 매우 인기 있는 학문 그리고 산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중한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과의 구성원은 지금 26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대학원생이 약 450명, 학부생이 약 326명 정도가 있습니다. 326명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3년이라고 생각하면 1학년을 빼고 학년별로 대략적으로 한 100명 내외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학원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합친 인원이라서 연차별로 대략적인 평균을 생각하자면 뭐 70명, 8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과의 주요 연구 분야는 크게 저희가 이제 5가지로 나눠놨는데 사실 이 5가지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굳이 5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분자를 주로 다루는 소프트 머티리얼 분야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소재 분야로 이제 나노 머티리얼을 주로 다루는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environment system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촉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연구 분야가 핵심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각 연구 분야별로 저희 26분의 교수님들을 나눠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 5개 분야별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 교수님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뭐 티칭뿐만 아니라 이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현재 새내기 세미나를 듣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새내기 세미나에 저희 학과의 주요 연구 분야를 잘 요약해서 세미나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클래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재 수강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 과목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과목 담당 교수이신 고동현 교수님께 청강 요청을 하시면 고동현 교수님께서 청강 허락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KLMS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강연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 강의가 올라와 있고요. 다음 또다시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CO2에 관련하여 어떻게 CO2 절감하고 포집하고 유의미한 소재로 CO2를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강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디바이스 솔루션에 대해서도 강의를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이고 디스플레이나 어떤 이 포토닉 디바이스나 다양한 세마이컨덕터나 이 다양한 디바이스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큰 우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제 전염병 문제에 저희 과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도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어떻게 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재를 설계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지 등등을 또한 정리해서 이 새내기 세미나 이 KLMS 시스템에 잘 올려놔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강 요청을 고동현 교수님께 다음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근래에 나왔던 연구 결과가 언론에 홍보된 그러한 내용들을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상혁 교수님과 김현욱 교수님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효소 기능 예측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효소 기능을 검증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효소의 기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 설계 기반 다공성 복합 재료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 또한 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소재를 실험에 앞서서 먼저 검증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실제로 구현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측한 복합 재료를 실제 합성에 첫 성공했던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 이 거꾸로 설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설계를 통해서 이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지금 뭐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배터리 연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과는 단연 화학공학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김희탁 교수님, 이진우 교수님 등 배터리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선도적인 결과들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래에 발표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이 ESS 시스템의 세계에서 가장 긴 사이클 수명 특성을 갖는 배터리 수계 전지를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의 내용이 되겠고 이 기사뿐만 아니라 뭐 카이스트와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 학과가 얼마나 배터리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학과의 화학공학도들이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니즈를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소량의 귀금속으로 굉장히 높은 반응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단일 원자 촉매라던가 다양한 실용적인 촉매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고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저희가 또 바이러스 진단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계에 연구 개발을 통하여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직접 창업을 통해서 이 산업계에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이 이 창업 경진 대회에서 최종 탑 10에 들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창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서머리를 잠시 드렸던 것이고, 저희 학과의 학부생을 위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긴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곧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 행사들이 학부 체육대회 행사가 있고, 봄에 딸기 파티, 봄 학기, 가을 학기 개강 파티, 그다음에 여러 시험에 앞서서 게릴라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학부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을 쉽게 의견이 개진 가능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러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현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부 4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시니어 뱅퀴트를 해왔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스타 뷔페에서 매해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베스타 뷔페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굉장히 맛있는 도시락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아마 베스타 뷔페에서 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또 어떤 4년간의 이 공부한 그 수고를 또 격려하고 또 치하하는 의미의 이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행사는 우리 생명화학공학과 이 MIT가 그 AICH 미국 화학공학회 스튜던 챕터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 MIT와 카이스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학부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는 이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개최하는 이 케미카 경진대회에 저희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내의 지역 예선을 먼저 거치고 지역 예선의 우승팀이 이 본선 미국에서 열리는 이 케미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한 번도 참가를 못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팀 중에 하나이고 우승 후보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연구 선발대회 장학금, 미원 장학금과 동문회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케미카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에 본선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꾸준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 온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케미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저희 학과 내에서 우선적으로 컴피티션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고 우리 국내 대회에서 또 우승팀을 가리고 이제 미국의 본선 대회에도 진출해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학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이 기회에 참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과로 신청하여서 전공 선택을 하셔서 오게 되면 이제 2학년 때 MyCV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MyCV 과목은 팀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목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학생과 학생 사이 그리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벽이 없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과에 진입하는 경우에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떠한 교과목을 어떤 순서로 수강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앞으로 이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공부하는 때 필요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숙지시켜 줄 수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는지, 어떤 패스가 가능한지 등을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명화학공학과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진로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부생은 변동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명 내외의 학부생이 대학과를 졸업하고 있고요. PhD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 내외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과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학부 졸업생들의 사실 많은 비율이 약 80%에 해당하는 비율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생들의 어떤 그 학부 공부를 마치고 학업에 대한 그 어떤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학원에 보게 되면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 57%가 이제 PhD로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약 35%가 석사 과정 이후에 국내외에 있는 주로 연구소로, 그러니까 산업계 연구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통계에는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아가 1%밖에 나와 있지는 않고, 퍼블릭 인스티튜션이 좀 있고 인더스트리가 58%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인더스트리로 가는 58%를 제외한 이 많은 비율은 주로 포스닥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아의 1%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포스닥을 다녀와서 아카데미아로 조인하는 경우까지 다 통합하여 생각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5% 정도가 국내외 대학으로 가서 교수가 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15% 정도가, 그리고 또 다른 한 15% 정도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대학으로 가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를 들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이 정부 출연 연구소로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 자체는 그 PhD를 졸업하는 그 시점의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잡혀 있지 않지만, 이제 짧은 포스닥 기간 이후에 나중에 퍼머넌트한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15% 정도가 대학, 15% 정도가 정부 출연 연구소, 이 정도의 비율로 진출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졸업생들이 뭐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 진출해서 굉장히 활발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굉장히 정말 튼튼한 그 우리나라의 구조를, 학계 및 산업계의 이 구조를 떠받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